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한동훈 위원장만큼이나 지금 국민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분이시죠. 예, 거침없는 쓴소리를 하고 있는 우리 김경률 비대위원인데요. 자, 지금까지 비대위원 활동 지난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시니? 그리고 또 무엇보다 어제 있었던 대통령의 KBS 대담 또 어떻게 보셨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평가까지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자, 김경률 비대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진 교수님과 박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연탄 봉사하고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옷이 좀 이렇게 하는 걸 뭐 시청자 여러분 많이 양해 바랍니다. 그 복장 그대로 진정성 있게. 연탄을 좀 묻혀 얼굴에다 좀 묻히고 오셨어야죠. 얼굴에 묻힌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묻혔던 것 같고 김경률 비대위원은 묻히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네. 자, 비대위 활동하신 지 한 달 넘었는데 네. 이게 한 달이 이렇게 힘드실 줄은 아셨어요? 몰랐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것이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윤태곤 실장이 어디 방송에서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 항상 상대편에 오해하고 화낼 준비가 되어 있는 상대방이 앉아 있는 모습, 서 있는 모습. 이게 힘들었습니다. 네. 무슨 말만 하나 입장 발표하면 네. 본 의대로 해석이 안 되는 상황. 네, 본의가 아님을 알면서도 일부러. 네. 그런 모습들이 정말 좀 이 야생의 세계에서는 맹수들만 주변에 있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번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주로 이제 경제개혁, 재벌개혁 이슈를 하는 때는 기자분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고 어떻게 보면 기자분들을 설득해야 되고 많은 시간 설명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뭐 유착이라고 할까 아주 친해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서로 오해를 없앨 수 있는 소지이고 그리고 정치부에서 오면은 뭐라고 한마디 하면은 어떤 비유를 든다 할지라도 비유가 엉뚱하게 해석되고 오해되고 네. 그리고 하나 예를 든다라면 여기 찍어주셨는데 저는 예컨대 이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정의기억연대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슨 문제 제기를 했냐면 야 여기 너희들 결과보고서에 자부담 19억 원 한다고 해놓고 통장에 안 넣었어. 이걸 문제 제기했거든요. 그런데 한겨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똑같이 이걸 하면서 김경률 헛발질 보고서에 19억 4,400 자부담이라고 써져 있지 않냐. 이 기사가 실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리키면서 야 너희들 왜 통장에 돈 안 넣었어 이걸 문제 삼는 건데 김경률 헛발질 19억 4,400 자부담이라고 써져 있어. 이거로 제가 좀 한겨레 기자랑 많이 싸웠거든요. 우리 친한 기자도 있어서 야 이거 너희가 잘못 생각한 거고 오해야. 그리고 실제 취재 기자도 처음엔 그렇게 그래요. 그리고 보고서 줘보세요. 사실 정 의원이 이것과 관련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줬어요. 그런데 이제 끝까지 이제 이 입장을 고수하면서 여성가족부도 괜찮대요, 회계사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감정 싸움이 돼버리니까 맥락상 정 의원은 다른 통장에서 그 자부담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부분 짧게 말씀드리자면 국고보조금과 자부담금을 따로따로 관리하는 것은 이 나라 도움 시스템이 도입되고 나서 그리고 특정한 유형의 경우에만 되는 거니까요. 이 경우에는 10년 전이니까 그게 해당하지도 않고 그 유형도 아니고 반드시 자부담금과 국고보조금은 같은 통장에 넣으면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 의원의 그와 같은 해명은 맞지 않다. 일단 이제 시민단체 회계 논란 조금 후반부에 짚어보기로 하고 자 이제 어제도 이제 그 대통령의 KBS 대담 100분 동안 이제 방송이 됐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께서는 기자들 질문하니까 5글자로 아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5글자 안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가 제일 아쉬우셨어요? 사실 질문지를 보면서 오실까봐 하루 종일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실까봐 약간 고민하셨습니까? 사실은 어제 제가 보지 못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 보지 못했어요. 누가 KBS 대담을 100분 동안 누가 이제 100분 미팅을 하자고 해서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기자분들이 보내더라고요. 회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지금 못 보고 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뭐라고 하죠? 녹취록을 또 보내더라고요. 이거 보고 입장 내놓으라. 그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근데 이제 여기 들어오기 전에 두 분 말씀 다 들었는데
진중권 교수님의 말씀, 우리 박성대 실장님의 말씀, 전 그게 맞고 예. 제가 그걸 뭐라고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소위 이른바 조중동이 말하는 그런 태도들 맞죠? 조중동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혹시 네. 시간이 지나서 잊으셨을까봐 얘기하면 저는 이제 참담하다고 했었고요. 네. 아까 네. 교수님과 제 말이 맞다고 했으니까 이 앞에 나는 뭐- 교수님도 아니, 뭐라고 하셨죠? 원래 근데 우리가 뭐 예상했던 대로잖아요. 예상했던 대로죠. 아니 예상을 깼으면 참담까지 할 뻔했는데 네. 뭐 예상대로 나왔기 일단 때문에 요걸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참담하다고 했는데 김경일 비대위원님은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왜곡을 해. 아니 이거 맞지 않나요? 이게 비대위원을 하기 힘들게 만드는 그 정치권의 악습. 정치부장. 낭떠러지에서 사지로 밀어넣고 있어요 지금. 예. 우리 분명한 걸 그게 좋아해서 힘들잖아요. 힘들해. 그 이제 그러면 저는 참담하다고 했는데 끄덕거렸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김경일 비대위원님이 네, 아쉽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대통령도 뭐 이게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게 문제라면 문제고 예.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쉽습니다 이 말씀하셔가지고 예. 아마도 설 연휴 내내 예. 야, 아쉽습니다 패러디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설 그 뭡니까 그 세배 때마다도 아쉽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게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뭐랄까요 이 대통령 보좌를 잘못한 것일까 녹화 방송이었으니까 네네. 충분히 네. 참모들 입장에서 조언도 할 수 있고 대통령님 여기서 조금만 더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라든가 이런 좀 조언을 했다면 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설을 마음 편하게 보내고 수도권 출마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좋았을 것 같은데 네. 그 미안 혹은 죄송 요 두 단어 자체가 없었던 게 너무 아쉽지 않았을까 여당 입장에서도. 그렇죠. 예, 제 생각은 그겁니다. 뭐 제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약간 말씀드리자면 기자분들 전화 한 통도 안 받고 아, 이제 그러셨어요? 여긴 오기로 했으니까 정말 계속 이거 1, 2, 3, 4번 질문을 어떻게 답할 것인지 정말 시시각각으로 바뀌면서 예. 여기 CBS를 들어서면서 그리고 3층을 올라서면서 계속 바뀌었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예.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았겠냐. 제 생각엔 뭐 저를 욕하여도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가 이거 아닌가. 최고의 수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예. 그리고 앞으로는 뭐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고 또 여의도 법과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이제부터는 이 시점 이후로부터는 제가 사과해야 된다. 예, 뭐 국민의힘 비대위원,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제는 사과해야 되지 않나. 이제까지는 저의 일과 대통령실의 일이 다르고 뭐 당과 용산의 입장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예. 이제부터는 안고 가야 될 문제라면 뭐 당에서도 그리고 필요하다라면 제가 먼저 국민들 눈높이에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평가는 국민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 말씀이어서 예.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냥 오늘 국민들 평가를 다 들었으니까 진중권 국민, 박성태 국민 네. 이 두 분의 저는 평가가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할 만큼 했다. 근데 나온 게 결국 이거다. 뭐 알아서 국민들 평가하시겠지 뭐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런 의아한 뉘앙스. 점이 그거예요. 하나 뭐냐면 예. 오늘 진짜 조선일보 사설로 나왔는데 예. 다음엔 잘하기를 뭐 이런 취지거든요. 예. 그러면 오늘 정말 부족한 대통령의 대답 내용 아쉽다 그 상황이 네. 잠깐 그건 뭐 제가 볼 때 거의 폰트 7 정도로 되게 작게 쓰인 건데 그 정도만 있고 없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걸 우리가 아쉽지만 넘어가야 되느냐? 그게 맞는지 저는 그게 의아해요. 자 대통령의 입장을 네. 입장 표명도 아니고 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대통령은 원래 물론 저도 아까 그 네, 말씀에 네. 동의합니다. 대통령으로서는 평소 대통령 스타일과 뭐 성정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대통령은 원래 그래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건지 아. 디올백은 그대로 있는 건지 그러면 제 생각은요. 감히 말씀드리면 예. 국민들은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고 예. 국민들은 계속 때리고 계속 질문하고 계속 던져야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부터는 맞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문제 제기 다 받아들이고 안고 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감히 비유하자면은 이제부터는 제가 대통령실더러 윤석열 대통령께 예. 사과하십시오라기보다는 예. 국민들로부터
이제부터 매를 이제 제가 맞아야죠. 뭐 제가 아하. 두들겨 맞고 그리고 제가 사과하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총선 때까지 이 매를 맞으면서 이제는 가야죠. 아하. 그러니까 아까 비슷한 비유를 해주셨었는데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또 이것도 너무 수직 관계로 보는 건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버지가 사과하면 좋은데 그걸 못 하셨으니까 이제 아들이 뭐 두들겨 맞으면서 총선 때까지 아하. 남은 날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기꺼이. 아니, 비대위원님이 굳이 사과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과해야지. 제가 어법을 어긋났는지 모르겠지만 예. 아유, 이게 주어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쉽다라는 말을 할 사람은 네. 국민들이고 네. 대통령은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야 됐거든요. 왜 자기가 네. 아쉬워? 아쉬운 건 우리지. 저희도 아쉬운 정도가 아니고 이건 최소한 안타깝다가 돼야 돼요. 아쉬운 건 지나가면서 아쉽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상황 자체는 아무리 안 그래도 알겠습니다. 안타깝다 정도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그 총선 관련해 가지고 선거 지휘나 공천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제가 확인했는데 이건 네. 물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것이 갖는 또 효과가 무게가 좀 있을 있어요. 것 같거든요. 무게감이 예. 있을 테니까.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비대위원님 지금까지 활동하시 정말로 용산의 개입 없었다.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용산이라든가 예. 국민의힘의 흐름 같은 것을 아하. 어디에서 배우냐면 예. 한판승부 보고 배우거든요. 농담 아니라. 예. 특히 우리 두 분 그리고 김규환 논설위원분 논설실장. 이분들이 예. 말하는 걸 제가 꾸준히 정말 계속 다 보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화제의 방송. 예. 예. 이 세 분들의 말씀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한은 예. 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답이다. 오늘 좀 약간 우리 이거 김경일 비대위원님 제 그 스스로 뛰어내린 겁니까? 지금 여의도 문법을 빨리 배우셨어요. 연탄 여의도 문법 속성반이 방송 있네. 연탄 방송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난주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예, 예, 예.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사실은 지난 월요일에 서정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네. 아니다. 원래 용산이 원했던 건 우리 김경일 비대위원이 이제 비대위원 그만하고 예. 진짜 그 가서 험지에 가서 진짜 미랄이 돼서 열심히 활동하는 거 원했는데 아니 이것도 비대위원 계속 한다고 불출마 선언했네. 용산도 화나게 했다. 그분이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예. 그랬더니 진 교수님 아니다. 그 요인은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불출마 결정하신 거다 예, 이렇게 예. 말씀했는데 진위는 뭡니까? 진 교수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고 예, 여기에서 지금, 예. 예,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예. 조금은 이제 약간의 소위 가정사, 말하는 사생활? 예, 뭐 이런 약간의 부분이 가정사. 있고. 예. 다만 조금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놀랄 만한 분들이 이렇게 원로 인사분들 그리고 진보적인 뭐 학계 인사분들이 예. 많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아하. 그분들께 뭐 정말 죄송하고 더구나 또 마포 구민들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뭐 형식적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 아하. 의외의 분들이 많은 응원을 하고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예, 예. 뭐 제가 준비가 덜 되어서 음. 결국은 뭐 선거를 접었다 이렇게 내 이해해 주십시오. 지역구라서 말이야. 아니 근데 우리 아까 주민은 진 교수님의 진 교수님은 정청래를 찍으란 말이야. 정의당 찍으실 것 같아요. 정의당도 좀 요즘 헷갈리잖아요. 저기는 어쩌란 플래카드도 말이야, 마포컵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제 비대위원님께 관심 집중된 것이 이제 대통령실에서 사천 논란을 네. 꺼냈기 때문에 또 그게 많이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었죠. 그러니까 정말 꼭 나오면 저도 이제 아무래도 제 이름 검색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뉴스에 김경률 나오면 항상 사천 해가지고 이게 우리 당에도 조금 부담을 주고 예.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러니까요. 행보에도 부담을 주게 네, 되니까 네. 이럴 바에는 뭐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부담을 가게 되면 여러 행보에 지장이 있는 이만큼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라면 좀 출마를 포기하는 게 맞지 않나? 출마 포기하는 게 맞지 그 않나. 기자 질의에 딱 대답하신 게 결과적으로 이제 사천 논란에 벗어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용산의 공천 압박으로부터 벗어났냐라고 물으니까 비대위원님이 결과적으로 의도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의도했든 안 했든이라는 거를 좀 더 들어가 보면 예. 실제 그런 압박이 좀 있었습니까? 그런 압박. 근데 명시적인 압박은 없었죠. 그러니까 계속 뭐 유튜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저를 전향한 인사로 보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은 저한테 막 메시지를 보내줘요. 김혜 기사님 오늘은 집으로 쫓아간다고 합니다. 이제 극렬 유튜버 분들이 그런 이제 압박은 있었죠. 예, 예. 근데 명시적인 뭐
공식 문서로 용산에서 압박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명시적인 건 없다라는 말로 그냥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뭐 명시 저도 계속 그랬죠. 좀 명시적으로 보내달라. 그리고 발신자를 좀 표시해주면 답신을 저도 확실히 보내겠다 했었는데 사법 처리할 때 편하지 않냐? 그렇죠. 일각에서 이제 공천 개입이 되니까.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님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른팔이다, 최측근이다, 뭐 이렇게까지 또 평가하는 분인데 좀 과한 억측입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굉장히 막역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 또 진 교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또 그 너무 무게감이 느껴지네. 예. 눈빛을 쳐다보면서 말씀하니까 거짓말을 못 치겠는데 거짓말 못하겠네. 그러니까 사실은 예. 막 몇몇 보도들 뭐 예. 좌경률 막 우경률 아, 또 한동훈의 한동훈의 남자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사실은 제가 몇 번은 아. 한동훈 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거 제가 한 말씀 아닙니다. 아. 자칫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처럼 읽힐까봐 그래서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계속 나오니까 그래 뭐 이제 뭐 제가 출마도 안 하고 아. 욕심 부릴 것도 없는 이상은 그래 써라 뭐 이런 생각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한동훈 위원장 옆에 있을 만한 능력은 없는 사람이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측근은 아니다. 근데 일각에서 또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참 자기 입으로 하기 힘든 얘기를 갖다가 대신 대신하게 얘기해준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 뭐 사과 문제 같은 경우도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직접 하면 정말 대통령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나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제 항상 쓴소리 잘하는 예. 김경률 비대위원의 입술을 통해서 아 저분은 원래 쓴소리 하는 분이니까 예. 좀 약간 충격파가 덜하고 또 이제 어떤 정치권을 향해서 할 수 네. 있는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이 되는 것이 네. 아니냐. 진 교수님 눈빛을 보고 얘기하면 이제 제 진실이 드러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정말. 그건 아. 입을 빌어서 하는 건 전혀 아니고. 예.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런 순서를 딱 할 때 한동훈 위원장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난처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해석할 거고 또 좀 그러신- 용산에서 그렇게 또 생각할 거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좀 난처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난차에 하는 거 뭐라고 안 하세요? 좀 뭐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 뭐 종종 그런 말들이 오갔지만 예. 제가 그런 말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예. 그런 말 한다고 해서 들을 놈이 아니다 이런 아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그런 말을 또 안 없었습니다. 하세요? 예, 아하. 예. 그럼 이제 대통령의 KBS 대담이 방송된 이후엔 국민의힘 내에서는 최소한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 더 이상 안 나옵니까? 말할 이제 나경원 전 전 의원. 의원도 한마디 했던데요. 예. 그러니까 익명의 이름으로 보니까 당 중진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예. 제 생각에는요. 예. 선거 특히 수도권 선거가 어려워지면 예.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하, 수도권 선거 어려운 얘기 나올 가능성이 제 있겠다. 생각에 나오지 그러니까 이번에 않겠습니까? 대통령님이 잘 털고 가주셨으면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편할 텐데 좀. 그렇죠. 참 편하게 선거를 할 네. 텐데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싸워서 그런 모습은 못 보겠다 이런 게 있는 건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대와는 완전 다른 알겠습니다. 대단히 자,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 그만하고 자 이제 우리 김경일 비대위원께 SNS에 시민단체 회계 문제를 좀 많이 지적을 하신 바가 있어요 최근에. 네. 이걸 또 비대위원 신분인데 이 문제를 또 지그적하신 이유가 맥락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이제 어떤 정의원 문제라든지 노무현 재단의 시민센터 그 평당 건축비 문제 예. 제기하셨고 관통한 핵심 문제가 뭐라고 보셨던 겁니까? 사실 이 문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죠. 페이스북에서 몇 년 전부터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고장난 이것처럼 계속 그러니까 뭐 말씀하시는데 비대위원 활동하시는 네. 와중에도 또 이게 또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이게 예. 근데 예를 들어 예. 그 노무현 재단 평당 건축비 이거는 노무현 재단 측에서 단 한 번도 답변을 한 적이 없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한 번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소위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는 한동훈 위원장도 86세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데 저는 한번 소위 이른바 민주당 86 운동권의 문제를 저는 한번 부패라는 범주로 좁혀보고 그것을 한번 수치화해보고 싶다. 아하.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제 한번 그런 똑같은 말씀인데 예. 그런 일종의 호기심 장난 이것도 발동한 게 이번에도 한번 답변을 안 하는지 한번 해보자. 아하. 집권 여당 비대위원회 그 뭐랄까요? 그 지위라는 게 얼만큼인지 한번 실험해보자 해서 아하. 이번에 문제 제기했는데 이번에도 뾰족한 답은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추측한 데는 저도 뭐 그런 걸 예. 예전에 있어봐서 알지만 음. 내부적으로 순서를 세게 하셨기 때문에 예. 혹시나
엑스맨으로 볼까봐 이쪽도 한번 세게 해주는 언론도 균형을 맞춰주면 그런 걸 좀 하거든요. 그런 맥락이 약간 아닐까 알리바이, 생각합니다. 약간 알리바이. 저는 엑스맨이 아니에요. 저 얘들을 얼마나 제가 세게 한판 비판하는지 보세요. 승부를 예. 동영상보단 주로 이렇게 꼭 한번 봅니다. 텍스트로. 뭐 제가 진 교수님도 좋아해서. 근데 어느 날은 보니까 박성태 해가지고 처음 듣는 이름이고 상당히 날카롭다. 뭐 이런 말씀 뭐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저랑 봤잖아요. 김성회 네, 소장보다는 훨씬 날카롭고 아픈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누군지 몰랐어요. 박성태 날카로운데. 제가 예전에 앵컬트도 모셨는데. 그런데 이제 얼굴 보니까 이분. 이분이야. 예, 예. 그때는 이제 이름을 기억 못했죠. 김성애 소장님 앞에서는 또 다르게 얘기하실 걸로 제가 알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노회재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부정이나 부패가 있는 것처럼 추측성 주장으로 선거에서 이득 보려는 속내가 뻔하다. 정치에 발 들여놨으면 정도를 걸어라.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보여준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다. 혹세에 무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아주 길게 답변을 주셨는데 예. 핵심은 이제 추측성 주장인데요. 예, 추측성 주장. 이게 뭐냐면 제가 평당 2,100만 원 자료를 어떻게 구했냐면요. 예. 그 최근에 음. 윤건영 의원이 이 허위 인턴 등록 직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을 제보하신 분으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분도 이제 회계사님 이겁니다 하고 준 게 아니라 이만큼 자료 뭉치 보다가 이제 쭉 보다가 제가 찾은 거예요. 이게 추측성 자료가 아니라 노무현 재단 내부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내부 자료, 제보 자료가 없었으면 이건 외부로 공개될 사안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추측성 자료가 절대 아니고 이건 노무현 재단이 답변해야 될 자료이자 본인들 자료를 통해서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질의에 답을 해야 된다. 내부 자료에 있습니다. 평당 2,100만 원이 들어 있다라고. 네. 아니 근데 이게 여기서 평당 2,100만 원이라는 건 땅값 빼고입니다. 인테리어만 평당 2,100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가끔 종종은 댓글에 야, 평당 땅값까지 하면 될 수 있지 않아 하는데 땅값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말씀드려 보면 이게 회계사들끼리 뭐라고 하냐면 분석적 검토라고 하거든요. 어널리컬 리뷰. 이제 저희들이 회계사 스텝 회계사들한테 야 증빙 보지 마. 증빙 자꾸 뭐 증빙 대조하고 이런 거 하지 마. 뭐냐면 증빙 대조하면 이거 평당 2,100만 원 맞거든. 2,100만 원 지출한 거 맞죠. 맞췄겠지. 네. 그러지 말고 평당 이게 아주 쉬운 겁니다. 평당 2,100이 가능한 숫자인지를 상식적으로 견주어 보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파트들이 보통 평당 건축비가 600에서 700 정도 지금 올라서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맥락은 그거잖아요. 과연 노무현 재단이나 정의연에서 아까 말한 그런 인테리어 비용 이런 거를 비자금으로 회계 부정을 해서 가져갔는지 또는 실무자들이 그걸 잘 몰라서 회계체를 잘 몰라서 이것저것 그냥 건축비로 퉁쳐 그러면 남들 그렇게 세게 안 볼 거야. 와서 증빙할지 그런 게 조금 의아해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라면 어떻게 하면 2,100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남의 고급 아파트들을 평당 지금 올라서 700, 800 얘기하거든요. 이 노무현 재단이 건설될 시점에는 평당 500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뭐냐면 고급 인테리어 자재들이 냉장고, 뭐 세탁기, 뭐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 식기 세척기, 그리고 조경 시설. 그리고 헬스장 시설 이런 부대 시설 다 넣어서 평당 500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식비를 그냥 귀찮으니까 항목 빼기 귀찮으니까 너무 많죠. 식비를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다른 비용 왜냐면 제가 최근에 개인 사업자를 냈는데 부기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 그러니까 마무리하고요. 비자금이 아닌 그래서 하나만 없는 질문 드리고 마무리 드릴게요. 네네네. 청취자 질문도 있고 이제 지난 5일 1심에서 삼성 이재용 회장 관련 부당 승계, 부당 합병 문제를 제기한 바인데 그가 이제 무죄가 나왔죠. 무죄가 나왔어 다. 이게 제가 페이스북에 썼지만 저도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고 뭐 삼성 측 인물들이 나오는데 지금 삼성 측의 움직임이 뭐냐면 도저히 창피해서 우리가 부끄럽다, 당황스럽다. 정확히는 삼성의 입장은 당황스럽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저와 진중권 교수님을 비교를 하는데 진중권 교수님보다 제가 잘생겼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끄덕일 텐데 제가 진중권 교수보다 학벌도 그리고 논리도 그리고 미학에 대한 지식도 모든 면에서 낫다라고 하면 누군가 그런 말을 하면 제가 부끄러워지는 거죠. 뒤에 건 내가 양보할 수 있는데 앞에 건 양보할 수 있어. 자 재판은 판결이 그러니까 이제 재판 판결 자체가 그래서 정말, 지금 이제 무죄가 나와버렸거든요. 이게 아주 쉽디 쉬운 혐의도 있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빼박인 것도 있어요. 유죄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진중권 교수님보다 모든 면에서 낫다 하면 이걸 반박하기는 너무 쉬워요. 진중권 교수님은 독일 유학 경력이 있는데 저는 학부만 12년 다닌 거. 이런 식으로 이거 하나만 반박하더라도 그게 깨져버리는 사실 거잖아요. 하나만 유지해도 유지인데 그렇죠. 문제가 나왔단 말씀이신 거죠. 이게 지금 그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지만 금감원, 금융위, 검찰에서도 아주 쉽게 인정했던 그런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혐의가 판결들이 나왔던. 근데 그것까지 무죄로 해버리니까 지금 이건 제가 뇌피셜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삼성에서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는 얘기를.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한 게 아쉽네요. 아, 네. 네, 또 모셔서 긴 시간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